정전 전 의원이 서울 홍은동 등산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외출 전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정 전 의원은 17, 18, 19대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강지연 씨가 피해 여성들과 술 먹기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강 씨가 대답하기 힘든 곤란한 질문을 해서 술을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과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텀블러에서 몸에 해로운 납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겉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도입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외부 소통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박 등 유해 사이트 접속 문제가 발견돼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 근무 중이던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 우리 군사 기밀을 빼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 항의를 받은 일본 측은 무관 2명을 귀국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외교적 해법으로 과거사 문제와 경제 보복을 풀자고 일본에 제안했죠. 일본은 바로 이튿날인 오늘 장관 3명이 차례로 나서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박했습니다. 반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방국 정상의 발언을 정치인 장관들이 문제 삼는 형식 자체가 상호 존중이 사라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소식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문 대통령의 경고 하루 만에 일본 정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指摘は全く当たらず、多くの対象にも当たらないものと考えます。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제기한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하자는 제안도 거부하며 오히려 한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両国の信頼関係が損なわれることになるわけでありまして、大変遺憾でありますし、こういった状況下ではですね、政策対話すらも開けない。 고노 회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実害が及ぶようなことがあれば必要な措置を講じざるそうしたことにならないように韓国政府には対応を強く求め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추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틀어진 한일 관계는 법률적 다툼 대신 양국 정상 간의 정치적 대타협만이 유일한 해법처럼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역할을 나눠 맡는 투톱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지일파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이 커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의 외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외교를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 잘 아는 이낙연 총리의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정상 외교를 통한 갈등 봉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을 대신해 이 총리가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신뢰가 두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 총리는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이 총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 역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저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총리는 현재 방글라데시 등 4개국을 순방 중인데 오는 22일 오전에 귀국합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 주 정도에 대일 특사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외교 관계를 맺은 두 나라가 불쾌감을 표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외교관 추방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 군사 기밀을 빼내다 적발된 뒤 추방당한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이 재판이 비공개리에 진행됐는데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먼저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자위대 소속 무관 2명의 기밀 탈취는 국군정보사령부 간부였던 A씨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된 국내 군사기밀 수집은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2016년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보사 전 간부 A씨가 기밀 접촉이 가능한 정보사 후배에게 용돈벌이나 하자며 빼낸 정보였습니다. 정보사의 군사기밀 조회 단말기로 조회한 문서를 몰래 촬영한 휴대전화를 통째로 받은 겁니다. 사진 속 기밀은 북한 관련 단체 대표에게 직접 손으로 옮기도록 한 뒤 일본 무관에게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상급 군사기밀은 서울 시내의 한 일식집에서 일본 무관에게 유출됐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일본 무관 2명 중 1명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분류해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 당국은 조기 귀국 조치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무관은 지난달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기밀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이런 군사기밀문서 수십 건이 넘어갈 때 든 돈 고작 2,300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신분을 숨긴 채 해외에서 목숨 걸고 정보활동을 하는 우리의 이른바 블랙 요원의 명단까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 파견된 자위대 장교 2명이 수집한 군사기밀은 모두 74건입니다. 북한과 우리 군의 동향 등 모두 국가 안보와 밀접한 정보였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A씨와 당시 공작팀장을 통해 확보한 군사기밀에는 북한의 해외 군사기술 입수 추진 상황과 북한 군단의 통화 일람표, 단둥 송유관을 통한 외국의 원유 공급 실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북한의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ULBM 개발과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에 이어 한 달 뒤엔 북한 5차 핵실험 때 포집된 방사능 물질을 정밀 분석한 결과도 일본 측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듬 해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하는 이유 등 정보도 팔아넘겼습니다. 일본 무관이 지불한 대가는 2,300만 원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들의 명단도 유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분이 노출된 해외 정보원이 긴급 피신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 소식입니다. 강 씨가 피해 여성들과 술 마시기 게임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성적인 질문을 하고 여성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정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지환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9일 소속사 관계자를 비롯한 7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일행들이 자리를 뜨자 너희는 짐이 많으니 콜택시를 불러주겠다며 피해 여성 2명을 잡아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강 씨가 제안한 것은 술 마시기 게임이었습니다. 참여자 중 1명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거부하는 사람은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질문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계속해 성적인 질문을 했다며 대답하는 게 수치스러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지환 씨의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를 표현할 수는 없는 답변을 거부하는 형태로 술을 마시는 정도의 의사표시만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강 씨와 함께 샴페인 한 병을 나눠 마셨는데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난 강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던 강 씨는 어제 저녁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겁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부터 강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내일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피해 여성들이 소속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채널A의 보도 이후 이 업체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강지환 씨의 소속사는 강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최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 여성 측은 소속업체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았다는 의견서를 어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업체 측은 피해 여성에게 강지환 씨는 이미 연예계 생활이 끝났다며 파산한 뒤 공식 사과하면 그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전에 보상을 받지 않으면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먹이면서 계속해서 그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결국 그 자체로 또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한 부분도 수사 대상이라며 피해 여성 측에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인데 피해 여성 측은 함께 일했던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지환 씨의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측은 강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난 5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계약은 맺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구입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번 당선됐던 옛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 야산이었습니다. 자택에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화려했던 정치 생활, 결별, 구속과 무죄 석방을 거치면서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오후 4시 20분쯤 정두원 전 의원이 옛 자택 인근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오후 2시 반쯤 인근을 지나던 중 운전기사가 몰던 차에서 혼자 내렸습니다. 이후 북한산 자락길로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오후 3시 40분쯤에는 정 전 의원의 부인이 남편이 집에 유서를 써놓고 산에 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드론과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40분 만에 정 전 의원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정 전 의원은 최근까지 우울증을 앓아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동료 정치인들이 다급히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통화했을 때는 전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전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정말 전 동료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직장 상사의 이런 행동도 이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 법 시행 첫날인 오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맞춰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당 해고를 놓고 회사 측과 법정 싸움 끝에 지난 5월 복직했지만 회사의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이 없었다면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부당함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법이 때마침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었고 대형마트 계산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관리자인 상사가 고객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서슴없이 막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갑질 관리자가 피해 당사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갑질한다고 생각하냐며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2차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신고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면서 시민단체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메일 상담은 어제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사용자와의 관계를 우려해서 신고하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날 1호 신고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2년 전 성추행한 혐의로 물러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작년에는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 피해자의 아들이 공개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김 전 회장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어머니가 김 전 회장에게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가사도우미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비슷한 시기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김 전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질병치료 명목으로 장기간 귀국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두 사건 모두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동부그룹을 계승한 DB그룹 측은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면서도 가사도우미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김 전 회장 입장을 전했습니다. 거액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와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게 김 전 회장 측 입장입니다.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인 김 전 회장은 향후 귀국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던 여객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과 선원 200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여객선이 불이 꺼진 채 바다에 멈춰섰고 해경경비정과 소방정이 출동했습니다. 여객선 갑판에는 빨간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몰려나와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형 해경함정이 도착해 다리를 놓자 짐꾸러미를 든 승객들이 서둘러 건너갑니다. 미처 옷을 챙겨 입지 못해 이불로 몸을 감싼 승객 모습도 보입니다. 자, 승객들, 조심해서 작업을 잘 해주시고 우리 노원들의 괜찮은데. 어젯밤 11시 인천항을 출발해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로 향하던 여객선 기관실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시쯤. 인천 자월도 서쪽 2.5km 해상이었습니다. 선내 소화장치가 작동해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배에는 승객 148명과 선원 등 2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귀국 중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었습니다. 여객선에서 구조돼 출발지인 이곳 인천국제여객터미널로 되돌아온 중국인 승객들은 배편을 이용해 중국 텐진으로 출국했습니다. 해경은 기관실 발전기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홈플러스 물류센터를 막고 비노조원들을 폭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사 협상이 타결되며 파업은 끝났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운송료 인상과 함께 비노조원 기사 감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 비노조원의 화물차를 부수고 폭행하는가 하면 홈플러스 물류센터 출입구를 막아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운송회사와 화물연대 간의 협의가 진행됐고 결국 합의안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운송료 인상은 수용화돼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비노조원 2명 감축 대신 1명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자리를 옮기게 된 1명은 화물연대에서 탈퇴한 전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도 협조를 약속을 하셨고 운송사 또한 최대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물류센터 업무가 마비되면서 전국 홈플러스 매장 100곳에 신선식품이 납품되지 못했습니다. 제철 과일인 수박과 포도는 물론 생닭과 채소까지 신선식품 매대는 텅 빈 상태로 손님을 맞아야 했습니다. 시즌 과일이나 이런 거 세제로 많이 오셨는데 하나도 준비가 돼 있었던 게 없었어요. 마감 때까지도 그냥 제동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홈플러스 측은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영업 손실 규모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베트남의 일부 호텔에서 수건으로 변기의 안쪽을 닦는 장면이 폭로됐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이 지난해 2번째로 많이 방문한 나라지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베트남의 한 호텔입니다. 청소 직원이 객실 수건으로 물컵을 닦습니다. 이 수건은 조금 전까지 욕실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를 닦아내던 수건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수건을 들고 변기까지 구석구석 닦습니다. 손님이 사용한 수건이 변기 청소를 거쳐 다시 물컵 닦는 데 쓰인 겁니다. 이 장면은 베트남 기자가 호치민시에 있는 삼성급 호텔에서 일하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호텔 청소 담당자는 호텔에 투숙하면 수건은 절대 쓰지 말라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현지 당국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cannot answer you now. I don't have any other information rather than that. 베트남을 관광한 한국인은 지난해 약 34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을 많이 찾은 겁니다. 이번에 위생관리 실태를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향후 베트남 관광에도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중국의 최대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이 최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전직 승무원의 비행기 내 소란이 발단이 됐는데요.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청두를 출발해 베이징을 향하던 중국 국제항공 비행기 1등석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자신을 항공사의 감독관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면서 언쟁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지난달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웠던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중국 국제항공은 이와 관련해 건강 문제로 휴직 중인 일반 직원이라며 개인 사유로 여행 중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관영 매체 등은 정신질환을 알면서 탑승시킨 것은 다른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탑승자의 정신질환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쓰는 착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죠. 그런데 유명 커피 전문점들의 텀블러에서 납이 검출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요즘엔 환경 생각해서 일회용 컵 대신 이런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음료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일부 금속 재질의 텀블러 제품에서 적지 않은 양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된 24개 텀블러를 조사한 결과 유명 커피 전문점과 생활용품점 등이 판매한 4개 제품의 용기 표면에서 납이 나온 겁니다. 검출량은 국제 기준치의 최고 880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입술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는 벗겨진 페인트의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높습니다. 텀블러를 즐겨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황당해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텀블러를 쓰는 건데 사람에게 유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텀블러를 쓰는 게 기피되는 것 같았어요. 해당 업체들은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 납품받는 업체의 관리를 요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통보받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고 소비자원은 또 텀블러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흠집이 났을 때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미성년자에게도 전자담배 기기를 팔기도 합니다. 낮은 학생이세요. 저도 학생 때부터 퍼서 경비실에다 맡겨달라고 말씀드려 놓을게요. 또 다른 판매자에겐 전자담배 액상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충전기는 없고 판만 있습니다. 다 나가고 한 상자 있어요. 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분류돼 있는데 성인 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인터넷에서 사고 파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 대부분은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법규가 무용지물입니다.
일주일에 3건씩 올라오는 속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거를 다 잡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의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할 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잇따른 전자담배의 등장 속에 청소년 판매 사각지대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군부대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국방부가 직접 운영 결과를 내놨는데요. 소통 여건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부작용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최선 기자입니다. 현재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 병사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SNS나 전화, 문자로 사용해 외부와 소통이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병사 체력도 2018년과 비슷했고 오히려 특급은 1.3%가 늘어나는 등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체력 저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긍정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정식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 시행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육군 병사 10여 명이 5억 원대 모바일 도박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를 추종하며 관련 앱을 깔고 폭파물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안앱 부분이 완전히 처리가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면 시행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안앱은 카메라 기능만 제한하는 것으로 유해 사이트 접속은 병사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침을 지킨다는 거는 믿는 거잖아요. 네. 안 지키면 어떡해요. 보안앱도 없이 그냥 이걸 쓴다는 게 무조건 다 허용하는 거거든요. 육군은 도박, 음란, 보안 위반을 유해한 3가지 도구로 규정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버닝썬 사태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는 일본 라면집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습니다. 한때 인기가 있었지만 불매운동 때문에 가게들에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리던 복도는 텅 비었습니다. 가게 입구엔 밀린 요금 청구서와 전단지만 가득합니다. 한때 하루에 400그릇 넘게 라면을 팔았던 이 가게는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이 안 나와서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도 합치고 하면은 3억 정도는 손해를 받지 않아요. 지난해 9월 문을 연 뒤 월 매출이 7천만 원을 넘었지만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지난 2월부터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아오리 라멘은 승리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만든 일본식 라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승리 라멘집이란 입소문에 국내외 가맹점이 40곳이 넘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15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점주는 승리 때문에 가게 문을 닫게 됐다며 본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주주인 승리의 개인적 문제와 회사의 책임은 법률적으로 구분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오리 라멘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 하락의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본사와 가맹점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추정훈의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어떤 이유를 제시했을까요? 백승우 기자입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오늘 나란히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과 함께 지난 2016년 3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부인했습니다. 성폭행을 기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고 여성이 항거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정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에 기초가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4개월 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왔을 때와는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최 씨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강압적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피해 여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서울시가 오늘 새벽 광화문 광장 천막에 대해 두 번째 강제 철거에 나섰는데요. 우리 공화당이 그 직전에 자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설치하고 걷는 것이 손쉬운 천막을 쓰고 있어서 이런 술래잡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일출 시각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해가 뜨는 5시 20분에 맞춰 철거업체, 서울시 공무원, 경찰 등 2,000명은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거 시작 5분 전 우리공화당이 자진 철거 지시를 내립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세종문화회관 재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해체된 천막들이 다시 세종문화회관 앞에 설치되자 이를 제지하는 서울시 측과 고성이 오갑니다. 1시간 넘게 신경전이 이어졌고 우리공화당은 세종문화회관 앞 천막도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8동 치겠습니다. 조만간에. 멀지 않은 시간에 칠 거예요. 지난 5월 10일 처음 설치된 광화문 천막을 놓고 서울시와 공화당의 갈등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두 동의 천막이 강제 철거됐지만 곧바로 4동으로 늘어 다시 설치됐고 135개의 대형 화분도 놓여졌지만 천막을 막진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법원에 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내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지난 4월 동물국회 때 몸싸움을 벌여 고발된 여야 의원들은 모두 109명입니다. 경찰은 오늘 여야 의원 5명에게 출석 통보를 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18명의 여야 의원들 가운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윤소아 정의당 의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출석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시다면 설령 억울하시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거부하고 정치 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제2의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우롱이다. 조사를 함께 받자는 건데 한국당은 출석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혐의는 단순 폭행이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회의 진행을 방해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경찰 조사가 야당 탄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경찰 소환 불응 방치를 정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는 내일도 이어질 예정으로 경찰 출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30대 일본인 남성이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죠. 혐의는 부인하는데 일본 대사관의 조력은 거부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여자 수구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일본인 남성. 경찰은 이 남성의 카메라에서 10분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엔 여자 수구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갖고 있던 카메라 메모리 카드 2개와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검사로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다 지웠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알려지는 게 창피하다며 영사통보는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사통보는 외국인이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됐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통지해주는 제도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영사 조력과 통역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오는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이 대사관 통보하는 것을 노회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상대 국민을 체포 시 제외 공간에 통보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일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웅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자칫 가스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스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핵심 설비 대부분이 일본산 부품이 없으면 가동할 수 없습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배로 수입하는 천연 가스는 별도 설비를 거쳐 전국에 공급됩니다. 가스를 배에서 꺼내 육지로 옮길 때 쓰는 설비를 하역암이라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핵심 설비입니다. 가스공사는 총 22개 하역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12개가 일본산 부품이 없으면 가동하지 못합니다. 가스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탱크로리의 경우 일본산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80% 넘게 멈춰섭니다. 일본이 부품 수출을 계속 막으면 가스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주기적인 정기 정비를 포기하고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하는 일종의 비상계획, 컨티전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가스를 내보낼 때 쓰는 펌프 베어링의 경우 매년 갈아줘야 하는데 고장나기 전까지는 계속 쓰겠다는 겁니다. 국산이나 다른 해외 부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테스트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바로 대체를 하기 위해는 일단 규격도 안 맞을 테고 대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쉽게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게 아니.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멜팅팟, 여러 인종이 잘 녹아 사는 용광로라는 미국의 별명이죠. 이런 나라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유색인종에 대한 원색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유색인종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인종차별적 트위트 메시지를 날렸던 트럼프 대통령.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And you know what? I'm sure that there'll be many people that won't miss them. 언론의 비판도 묵살했습니다. Quiet. 해당 여성 의원 4인방은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It is time for us to stop allowing this president to make a mockery out of our Constitution. It's time for us to impeach this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체 유권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백인들을 겨냥한 의도된 도발이란 분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1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야당 후보들의 열세로 나타났습니다. 멜팅팟,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뜻하는 미국의 이 핵심 가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종차별 발언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선 전략으로 편가르기를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물을 뿌리고 눈이 내리고 향기를 뿜어내는 4D 영화관. 요즘 흥행장마다 이 4D 버전 개봉이 대세인데요. 진화하는 4D 영화관을 박수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물소대가 달리면 의자가 강렬하게 진동하고 발걸음에 맞춰 바람이 불어드는가 하면 램프 요정의 등장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날리는 등 20가지 넘게 4D 효과를 내는 모션 체어의 비밀은 앞의자와 머리 뒤에 있습니다. 앞좌석 작은 구멍에서 물과 바람 그리고 향기가, 목받침 쪽에선 열기와 바람,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한 영화의 최대 100여 개의 효과를 장면별로 설계하는데 캐릭터가 유독 많았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히어로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만 1년이 걸렸고 현존하는 4D 효과를 거의 모두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영화 내용뿐 아니라 음악의 비트에 맞춰 움직임을 설계하는 것이 최신 트렌드. 피톤치드와 과일향, 바다내음 등 장면에 따라 향기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진이의 어떤 그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뭐 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저희가 모션체어를 가지고 마치 안무를 이제 좀 짜듯이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경이 자연 공간이 되다 보니까요. 그 향기 효과가 좀 한 거의 2배 이상 사용된 것 같습니다. 양탄자에 올라탄 듯 부드러운 흔들림을 구현한 알라딘 4DX 버전은 낮 시간대 예매율이 90%를 넘었을 정도. 보는 영화관에서 느끼는 영화관으로 영화관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폭염까지는 아니지만 중북부 지방은 모레까지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꿰오릅니다. 더위에 취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낮에는 외출을 최대한 줄이시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물은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가축도 더위에 약합니다. 축사 안의 온도가 적당한지 또 청결 상태는 좋은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우산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오후에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춤했던 장맛비도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은 호남과 경남, 목요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많은 곳에 예보되어 있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31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 수준의 강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